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에너지과학과 조교수 최경민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제 Observation of the Orbital Hole Effect in a Light Metal Titanium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 7월 달에 네이처지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이 연구는 공동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고, 실험은 저희 연구실의 최영관 학생, 고경훈 학생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이론 해석은 포항공대 물리학과 이현우 교수님 연구실의 조대은 학생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이외에 포항공대 고동욱 박사, 김경환 학생,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민평절 박사, 박희견 박사, 그리고 서울대 김창현 교수가 이제 공저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자, 이 연구는 전자의 앵귤러 모멘텀에 관한 연구입니다. 전자의 앵귤러 모멘텀에 관해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은 전자의 인트린직한 내재적인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로 하나의 더 앵귤러 모멘텀이 있는데, 바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으로서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전자가 핵 주위를 오비탈 모션을 할 때 그 오비탈 모션의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앵귤러 모멘텀입니다. 그러면 이 앵귤러 모멘텀은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를 보면은 마그네티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의 앵귤러 모멘텀이 이 전자가 여러 개 모여서 이루어진 아톰 내에서 전자 앵귤러 모멘텀이 남아있을 때 그 모먼트는 마그네틱 모먼트를 가지게 되겠고, 그 아톰들이 여럿이 모여서 그 마그네틱 모먼트가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물질을 강자성체 페로마그넷이라 부릅니다. 이런 페로마그넷 물질은 여러가지 산업적인 응용에 많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연구 자석에서부터 메모리에 의해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응용에 관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머릿속에 뉴런 사이에 커넥션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접하는 책에서는 잉크의 배열 형태로서 이제 정보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현대 전자 소자에서는 메모리 형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자의 차지를 기본으로 한 차지를 이용한 D램이라든가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것은 전자의 차지를 이용해서 메모리를 저장하고요. 그리고 M램이라든가 HDD와 같은 이런 기기에서는 전자의 마그네티즘을 이용하는 그런 메모리 기능입니다.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마그네틱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보시면 강자성체의 자화 방향이 업이냐 다운이냐에 따라서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때 동작을 위해서는 이 강자성체 스핀 전류를 인가해줘서 이 스핀 전류가 강자성체 자화를 스위칭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이 되었고, 이러한 스핀 전류를 효율적인 주입을 통해서 어떤 메모리 동작 특성을 보이는 것이 2000년대 10년도에 이제 보고된 이후에 매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핀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미케니즘으로는 스핀홀 이펙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스핀홀 이펙트는 뭐냐면 전자가 이와 같이 X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전자의 스핀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이 업, 다운에 따라 스핀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 현상을 스핀홀 이펙트라고 하고요. 이 갈라지는 것은 결국엔 이 트랜스퍼스 방향으로 스핀 전류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 이런 스핀홀 이펙트는 일반적으로 매우 무거운 원자 번호가 무거운 중금속에서만 일반적으로 관측이 됩니다. 이번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아니라 전자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관한 것입니다. 전자는 스핀뿐만 아니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오비탈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스핀 홀 이펙트와 유사한 오비탈 홀 이펙트를 저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비탈 홀 이펙트는 저희 이론적 연구의 바탕에 의하면 중금속뿐만 아니라 매우 가벼운 물질에서도 매우 제너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저희가 예측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오비탈은 매우 그동안에 많이 무시되어 왔었는데, 무시된 이유는 이것이 결정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절자가 결정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오비탈들은 서로 다양한 형태의 오비탈 모먼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쪽 그림에서와 같이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들을 해서 오비탈 형태가 어떤 축으로 퍼져 있는 모양의 경우 오비탈 모먼트가 넷으로 0이 아닌 플러스 1이든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1, 2 이런 형태의 넷 오비탈 모먼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가 결정 구조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결정 구조 내부에서는 원자가 일정한 격자 스트럭처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그러한 격자 구조를 느끼게 됩니다. 그 격자 구조를 통해서 느끼는 그 영향을 크리스탈 필드라고 하는데, 그 크리스탈 필드가 있으면 전자의 오비탈들은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냐면 어떠한 축으로, 결정의 축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G축이라든가 X축, Y축 형태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오비탈들이 안정한 형태가 되겠고요. 이런 오비탈들의 특징은 이렇게 어떠한 축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오비탈들의 특징은 넷으로 오비탈 모먼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정리하면 전자가 크리스탈 내부에 있을 때는 오비탈 모먼트가 죽어버리는, 즉 퀸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선 전자의 오비탈 모먼트는 일반적으로 많이 무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항공대 이현우 교수의 이론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오비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래 크리스탈 내부의 전자의 평형 상태에서는 오비탈들이 한쪽 방향으로 정렬된, 그래서 오비탈 넷 모먼트가 없는 그런 형태의 오비탈이 안정적인데, 여기에 전류를 인가하게 되면은 px 오비탈, py 오비탈, 이 서로 다른 오비탈 간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오비탈 모먼트가 0이 아닌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비탈들이 서로 살아날 수가 있고, 특히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오비탈 부호에 따라서 전자의 모션, 전자가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y, 즉 모멘트에 따라서 모멘트와 오비탈이 서로 연결되는, 이렇게 모멘트와 오비탈이 서로 연결되는 이 현상을 홀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오비탈 홀 이펙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번 연구는 이러한 이론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비탈 홀 이펙트를 발견하기 위한 이상적인 물질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본다면, 먼저 전류를 인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기적 전도성이 있는 이런 금속 재질이 필요하고요. 또한 그리고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스핀 홀 이펙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스핀 홀 이펙트는 이와 같이 플라티늄과 같이 매우 원자 번호가 무거운 그런 원소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이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소 번호가 매우 가벼운 타이타늄, 바나디움, 크롬, 망간과 같은 경금속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금속에서는 스핀 홀 이펙트는 거의 무시되고 오비탈 홀 이펙트는 매우 강하게 발현될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예측되었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타이타늄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타이타늄에서 오비탈 홀 이펙트와 오비탈 홀 이펙트의 크기가 얼마나 될 건지를 이론적인 계산을 통해서 구해보면, 약 오비탈 홀 컨덕티비티, 오비탈 홀 컨덕티비티는 오비탈 홀 이펙트의 크기를 생성하는 크기를 예측하는 그런 물질 상수로서 그 수치가 약 4000 정도로 계산되었고, 이 수치는 이런 라인 메탈의 일반적인 스피놀 컨덕티비티 수치인 40보다 약 100배 정도 더 큰 수치여서
이러한 경금속 라인 메탈에서 오비탈 홀 이펙트는 스핀 홀 이펙트보다 훨씬 더 이제 도미넌트한 특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론적으로 먼저 확인을 하였고요. 이것을 실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는 오비탈 어큐뮬레이션, 또 하나는 오비탈 토크. 오비탈 어큐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타이타늄 내부에서 오비탈 홀 이펙트에 의해서 오비탈 업과 오비탈 다운이 갈라질 때 한쪽 표면에서 그 오비탈들은 분국된 상태로 쌓여지게 됩니다. 이 분국된 오비탈 어큐뮬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였고, 두 번째 방법은 오비탈 토크입니다. 오비탈 토크는 이런 타이타늄과 같은 경금속에서 오비탈 홀 이펙트로 인해 오비탈 전류가 생겨나고, 그 위에 페로마그넷이 있으면 오비탈에서 나온 마그네티즘이 페로마그네틱의 마그네티즘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 페로마그넷 자화의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정을 통해서 오비탈 홀 이펙트를 저희가 실험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광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광학적인 측정 방법이 가지는 중요한 장점으로는 첫 번째 센시티비티입니다. 광학적인 특성은 광학적으로 일어나는 마그네틱 옵티컬 이펙트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내부적인 마그네티즘을 측정하는 그런 툴인데, 그 중에서 특히 오비탈에서 생겨나는 마그네티즘에 훨씬 더 센시티비티합니다. 스핀 마그네티즘의 경우 스핀 오빗 커플링을 경유를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오비탈 마그네티즘 바로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비탈 관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툴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광학적인 특성은 어떤 오비탈 모먼트의 방향성, 그러니까 벡터 특성을 구분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 입사각대 각도가 플러스냐 마이너스에 따라서 사인이 달라지지 않는 부분은 이러한 수직한 성분이고, 사인이 달라지는 것은 수평한 Y 컴포넌트입니다. 이처럼 Y 컴포넌트 그리고 Z 컴포넌트, X 컴포넌트 벡터를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옵티컬 측정에 매우 강력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오비탈 어큐뮬레이션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물질은 타이타늄의 원원 텍스처를 가진 타이타늄 폴리크리스탈라인 구조이고, 일렉트로 레지스티비티는 두께에 따라 일정한 그런 샘플에서 두께 30나노에서 120나노까지 그런 넓은 영역에 걸쳐서 오비탈 어큐뮬레이션을 측정하였습니다. 측정 방법은 전류를 인가하고 채널 내부의 분포에 따라서 오비탈 어큐뮬레이션이 어떻게 채널의 분포를 가지면서 또한 방향, 벡터 특성은 어떤 벡터를 가지는지를 저희가 광학적으로 측정하였고요. 측정하였을 때 두 가지 벡터 성분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Z, 그러니까 아웃 플레인 방향의 오비탈 모먼트가 측정이 되었고, 또 하나는 Y, 인플레인 방향의 오비탈 모먼트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Z 컴포넌트, 아웃 플레인 방향의 이 모먼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채널 중심에서부터 안티시메트릭한 특성을 가지는데요. 이런 안티시메트릭한 특성은 일반적으로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오르스 필드의 아웃 플레인 컴포넌트와 동일한 특성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저희는 이제 레퍼런스 샘플과 실제 샘플을 비교하는 방향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레퍼런스 샘플은 두 타이타늄 사이에 두꺼운 절연층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바텀 타이타늄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오비탈 홀 이펙트에 의한 오비탈 커런트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에 의해 블락이 됩니다. 하지만 전류에 의한 오르스 필드는 이러한 필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장이기 때문에 쉽게 통과해서 탑 타이타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때 탑 타이타늄의 어떤 마그네틱 모먼트를 측정하게 되면 오르스 필드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경우를 비교해서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웃 플레인 성분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인플레인 성분은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웃 플레인 오비탈 모먼트는 오르스 필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Y 컴포넌트는 오비탈 홀 이펙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메인 관심사는 이 인플레인 오비탈 홀 이펙트에서 생겨나는 인플레인 컴포넌트고, 여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이제 아웃 오브 플레인에 나오는 정보도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퀀티티브 정량 분석이 가능한 어떤 그 파라미터를 저희가 추출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호레스 필드에 의해서 생겨나는 마그네티즘은 저희가 매우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물질의 마그네틱 서세터빌리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타이타늄의 마그네틱 서세터빌리티는 반블랙 파라마그네티즘에서 주로 생겨나고, 그 수치는 이와 같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마그네티즘과 이제 측정된 코로테이션을 모크 리스판스를 통해서 이 타이타늄 물질의 어떤 오비탈 마그네티즘에 대한 센시티비티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오비탈 어큐뮬레이션의 정량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플레인 컴포넌트의 특성을 타이타늄의 두께에 따라서 측정한 것을 보시면 이렇게 리얼 파트, 이미지널 파트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리얼 파트와 이미지널 파트라는 것은 이 모크 시그널이 컴플렉스 넘버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 리얼 파트와 이미지널 파트를 구분하여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고, 두께에 따라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리얼 파트의 경우 부호가 약 45나노, 50나노 근처에서 반전이 되고, 이미지널 파트의 경우 부호 반전 없이 계속 증가하다가 세츄레이션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럼 이런 두께 디펜던스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를 따져보면, 그것은 이 타이타늄 물질 내부에서 오비탈 어큐뮬레이션이 어떻게 쌓여져 있는지, 그 쌓여져 있는 모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모양은 일반적으로 스핀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오비탈 디퓨전 이퀘이션을 통해서 풀어서 얻을 수가 있고, 그랬을 때 그 프리 파라미터는 오비탈 디퓨전 랭스, 즉 서피스에 얼마만큼 두께의 서피스에 그 오비탈 정보가 쌓여 있는지, 그 수치를 알면 그 오비탈 내부의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known 파라미터는 물질 내부의 오비탈 디퓨전 랭스가 되겠고, 디퓨전 랭스가 매우 짧으면 이렇게 서피스 표면에만 오비탈이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반대쪽 표면에 쌓여 있는 경우가 되겠고, 오비탈 디퓨전 랭스가 두께에 비해서 매우 넓다면 거의 직선적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두께 디펜던스를 피팅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물질 내부의 오비탈 디퓨전 랭스입니다. 이 실험 결과와 피팅을 비교해 보면 약 오비탈 디퓨전 랭스가 74나노 정도로 저희가 얻을 수가 있었고, 오비탈 그 어큐뮬레이션 크기는 오비탈 홀 컨덕티비티와 그리고 오비탈 퀸칭 이펙트의 어떤 컴피티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의 오비탈 어큐뮬레이션이 얻어집니다. 두 번째 파트는 오비탈 토크를 이제 측정하는 것입니다. 오비탈 토크는 타이타늄에서 생성된 오비탈 커런트가 페로몬을 인가하여 페로몬의 자화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페로몬의 자화가 틀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오비탈 토크에서도 방향성의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옵티컬한 방법론의 중요한 장점인 벡터 분해능을 이용하여 서로 다양한 방향성을 구분하였고요. 이러한 페로마그넷에서도 MY로 틀어지는 방향과 MZ로 틀어지는 방향성을 저희가 구분하였고, MY로 틀어지는 것은 인플레인 라이트의 폴라리제이션 디펜던스가 코사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고, MZ로 틀어지는 것은 그러한 폴라리제이션 앵글 디펜던스 없이 일정한 형태를 가집니다. 이렇게 MY와 MZ를 우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이 물질 내부에는 전류의 차지 커런트가 흐르기 때문에 반드시 오레스 필드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레스 필드 성분과 오비탈 커런트에 의한 토크 성분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 구분을 위해서 먼저 스페셜 포지션 디펜던스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오레스필드는 스페셜 포지션 디펜던스를 보면 센터 채널 중심에서부터 양 끝단에서 사인이 달라지는 안티시메트릭한 프로퍼티를 가지고요. 오비탈 토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디펜던스 없이 플랫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익스터널 필드 디펜던스를 통해서도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오레스필드는 익스터널 필드 디펜던스가 없고 사인이 바뀌지 않지만 이러한 토크 성분은 익스터널 필드 디펜던스에 의해서 사인이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이처럼 포지션 디펜던스와 익스터널 필드 디펜던스로 저희가 오레스필드와 오비탈 토크 성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그 후 페로마의 티크니스는 고정한 채 타이타늄의 티크니스를 30나노에서 100나노까지 저희가 변화시키면서 오비탈 토크의 크기를 저희가 정량적으로 구하였고요. 이 정량적으로 두께에 따라서 변하는 그 경향성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파라미터는 오비탈 디퓨전 랭스입니다. 피팅을 통해서 얻어진 오비탈 디퓨전 랭스는 약 5에서 60나노 정도 사이였고요. 이 수치는 이전에 오비탈 어큐뮬레이션 실험에서 얻어진 74나노와 오차 범위 내에서 유사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크의 크기도 저희가 정량 분석을 통해서 약 0.02 정도 되는 것을 저희가 구할 수 있었고요. 이 토크 크기는 오비탈 홀 컨덕티비티와 오비탈 트랜스포트 그리고 오비탈 릴렉세이션 이와 같은 파라미터의 컴피티션으로 정해진다고 저희가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서머리를 하면은 저희는 옵티컬 디텍션의 강력한 강점인 매우 높은 센시티비티와 그리고 벡터 리졸루션, 스페셜 레졸루션을 이용하여 오비탈 홀 이펙트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요.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하나는 오비탈 어큐뮬레이션, 하나는 오비탈 토크를 측정하는 실험을 통해서 오비탈 홀 이펙트의 존재를 증명하였습니다. 타이타늄과 같이 스피노비 커플링이 매우 약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강한 모크 시그널은 오비탈 시그널이라고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고요. 타이타늄 티크니스 디펜던스를 통해서 오비탈 디퓨전 랭스가 74나노 정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어큐뮬레이션 크기는 오비탈 헐 컨덕티비티와 오비탈 퀸칭의 컴피티션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비탈 토크에서도 아주 클리어한 댐핑라이크 오비탈 토크 성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타이타늄 티크니스 디펜던스를 통해서 오비탈 디퓨전 랭스 50에서 60나노미터 이 수치는 오비탈 어큐뮬레이션 값과 서로 동일한 유사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고요. 오비탈 토크 매그니튜드는 오비탈 제너레이션과 트랜스포트, 업소프션 미케니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연구의 implication, 어떤 의의를 저희가 잠깐 설명해 보자면, 일반적으로 어떤 그 움직이는 물체의 그 회전에 따라 이제 모션이 틀려지는 것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야구공의 변화구죠. 야구공의 변화구를 보면 공의 회전에 따라서 야구공의 궤적이 이렇게 제어가 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그런 현상을 저희가 일상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연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자의 궤적이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 휘어지는 것은 결국엔 전자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의해서 휘어진다. 그래서 전자의 오비탈을 제어함으로써 전자의 모션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제 의의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학문적인 임플리케이션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크리스탈 내부에서 전자의 오비탈을 많이 무시되어 왔지만, 저희 이번 연구에서 정기적 제어, 그러니까 전류 커런트에 의한 방법으로 오비탈을 특정한 오비탈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른 오비탈을 저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였고, 이러한 오비탈 제어는 서로 다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어떤 제어를 통해 연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질 내부에는 매우 다양한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스핀 앵귤러 모멘텀, 스핀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스핀 오비 커플링으로 인해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는 2차원 물질에서는 또 대표적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인 밸리 인포메이션도 리니어 모멘텀을 통한 상호작용, 이외에도 웨이브 라이크 익사이테이션인
스피너의 웨이브인 마그넘 그리고 라티스 웨이브인 포논과도 어떤 앵귤러 모멘텀 트랜스포트 또는 라티스 오빗 커플링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크리스탈 내부의 크리스탈 내부의 어떤 익사이테이션을 어떤 오비탈 모먼트를 통해서 정기적인 방식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